무서워. 그래서 눈앞에 이제 언제쯤 문이 하나, 바깥으로 가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여기 이렇게 문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문이 하나 있네요. 리노는 그대로 앞에 있는 문을 걷어차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겠죠. 막아요. 나야 나 하면서 걷어차려고 했는데 저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공격 범위 밖으로 물러나. 멀리 떨어. 이러다가 내가 또 맞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노는 이제 문을 걷어차면서 나야 나 똑똑 하면서 이제 걷어찬 다음에 빛은 힘을 만든다 이러고 싶었는데 야 그 전에 말려서 일단 참고요. 왜요? 열어보면 안에 되잖아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크산이 그걸 조사하기 전에 스펜서는 저문 너머로 강력한 봉인 마법이 걸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그 마법 기운이 강력하기 때문에 마법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인지할 수 있어요. 스펜서는 인상을 찡그린 다음에 여기 봉인 마법이 되게 심각하게 걸려져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스펜서는 그 봉인 마법이 대충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건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걸 막으려는 건지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아르카나 체크가 필요할까요? 아르카나 체크 DC 18. 네. 나는 유능해. 안에 있는 존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펜서는 웬간하면 열지 말자고 말합니다. 안에 뭔진 몰라도 여기 던전 구조로 볼 때 굉장히 강력한 악마건 뭐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거 더 이쪽으로 잡아야 와보세요. 되는 거 아닌가? 악마라면서 악마를 다 쳐 죽여야지 라고 리노는 이야기할게요. 아 정말. 남한지 아닌지 모르죠. 라고 말해. 난 이거 일로 와보죠. 뭐 일단 나중에 가도 늦지 않는다고 리노를 애써 설득하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여기 계속 있을 거라고 얘는. 그래 봉인되어 있는 걸 함부로 푸는 것도 나쁜 선택이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오 리노를 설득했어. 그럼 누군가 힘들게 봉인해놨을 텐데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 맞아. 누군가 봉인해놓은 거에 뭘 풀 필요는 없지. 하면서 어떤 다른 태양신의 사제가 봉인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허. 스펜서 천재인가? 눈치 없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요. 스펜서는 좀 졸게 알아듣는 듯이 입에 손가락을 얹고 아크잔을 보죠. 리노는 스펜서의 잘 말에 완전히 설득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크잔이 그 이야기하니까 아닌 거야 하면서 스펜서를 노려보지. 내 생각이니까 뭐, 이거 라고 열어볼게요. 네. 위에 한번 봅시다. 크라상드가 여는 건가요? 아무나 열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예, 한번 열어보시죠. 나 오락해놓고 해야겠다. 불안하니까. 나는 좀 물러나고 싶은데. 문은 일찌감치 아무 소리 멀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끼기라니. 아무 소리 없이 끼기라니 대단한데 모순적인 분이야. 저희 그거잖아요. 손 들고 꼼짝마. 문 닫고 여러분들 나가. 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또 제가 또 턴을 고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뒤로 좀 백 좀 해주시고. 아, 예. 아, 왜요? 늑대님이 움직여서 그냥, 아니, 이거 동상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발동시키러 간 건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이렇게 막 언지를 주고 들어가야지. 그럼 맞아. 들어가면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쪽에 뭔가 들어가면 발동할 것 같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동상이 보이길래. 예. 말하고. 오라라 말을 이렇게 하고 움직여 들어갑니다. 말을 하고 뚜벅뚜벅뚜벅.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러면 또 같이 좀 넣어주세요 마스터. 네? 저희도 좀 넣어주세요. 아 같이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냥. 그냥 가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네. 뭐지? 어떻게 되죠? 되네. 시야가 갑자기 나오네. 맨 뒤에 이게 뭐지? 동상들은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씩 들고 서 있네요. 꽤나 저게 비싸 뭐지? 보입니다. 보석의 가치 하나는 500골드 정도 해 보이는군요. 스펜서는 함부로 보석 같은 거에 손대지 말라고 주의합니다. 리노는 보석에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건 오로지 태양신의 사랑뿐입니다. 이런 곳에 저는- 어떤 트랩이 있을지 같은 거 던전 이어링 체크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고서 석상들을 살펴보면서 던전 이어링 한번 해보죠. 난 유능해. 난 유능하다고. 필요가 없네. 스펜서는 줄라 했는데.
동상과 동상이 지고 있는 보석에서 사악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악한 기운. 뭐 이것들이 빼고 안 빼고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네요. 그거를 알려면 어떤 체크가 필요할까요? 그냥 만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만지고 가면 되겠어요. 펜서는 이거 되게 사악하니까 만지지 말고 파괴도 하지 말고 저는 그냥 가자고 합니다. 동상에 대해 궁금해요. 이게 어떤 걸지, 누구에 대한 동상인지. 어떤 동상인지, 어떻게 생긴 동상이며 왜 여기 있는지. 동상은 다 티플링의 모습을 새겼어요. 제가 본 티플링과 비슷. 네. 티플링 하나는 머리가 반쯤 잘려 있고요. 뇌가 반쯤 부서져 있습니다. 또 다른 티플링 하나는 몸이 반쪽이 백골화되어 있고요. 그건 동상이 아니잖아. 얘가 석화된 거잖아. 그런 모습의 동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석화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묘사를 다 할게요. 또 다른 티플링 하나는 티플링의 뿔만 거의 돋아나 있고 몸 자체가 기이하게 뒤틀린 이상한 생명체로 변해 있고요. 또 다른 티플링 하나는 티플링의 모습은 거의 새겨져 있지 않고 뭉퉁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티플링의 형태만 있고 세부적인 걸 하나도 새기지 않았어요. 만들다 만 거예요? 만들다 근데 만 건지 티플링이 의도적인 어떻게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티플링의 형태는 있는 거죠. 네. 윤곽만 있는 거죠, 윤곽만. 저거 그 티플링 여기 아시던 애 그 누구지? 무슨 카라바쿠스. 네, 카라바쿠스. 아니 그 녀석이 변이한 과정 아니에요? 그러려나. 그거를 한번 히스토리 체크해보죠. 자사시도 일지라든가. 히스토리 인사이트 히스토리 체크하세요. 인사이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전심. 다른 분 해보시죠. 네, 사이트는 제가 있고요. 경연심이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나도 할 거야. 안 되네. 네, 리노는 이게 아무래도 그 얘기를 떠올립니다. 카라바쿠스는 조각으로 나누어서 봉인되었다는 얘기를 기억해요. 조각이 일부일까? 저 보석이요? 이거 카라바쿠스의 영혼의 조각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중얼거리게. 그리고 리노의 머릿속에 갑자기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아니란다, 얘. 태양만세라고 외치고요. 태양신께서 계시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카라바쿠스가 찢어져 있다 했잖아요. 몸도 아닌가? 그거를 표현한 거 아닐까요? 뇌도, 갑자기 뇌랑 뭐 의문이 생겼는데 얘들이 들고 있는 보석이 혹시 갈라졌거나 그런 보석인가요? 아니면 보석들이 다 하나하나 온전한 것들인가요? 하나하나 온전하고 세공되어 있고 흠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궁금한 게 이거는 뭐 석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만드는 조각사가 맞죠? 네. 뭐 그러면 스펜서는 더 이상 큰 흥미를 지니진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건 안 건드린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 열까요? 이게 봉인이랑 상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보석 돌아가는 길에 한번 챙겨보죠. 유로? 간말까? 밉시오. 미세요. 네, 위로 열어보죠. 올라갑시다. 안 되겠어. 밉시다. 안쪽에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안쪽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데. 기습을 하죠.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기습이야 그게. 빨리 일행들 뒤로 쭉 오세요.
아, 저쪽 우리를 모르니까 기습이죠. 지금 나도 잘해. 자, 그리폰이 펜서는 이제 잠깐 기습하기 전에 그거 깔면 어떻겠냐고 물어봐요. 연기병을 저쪽에 던져버리고 당황할 때 더 많이 기습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이거 범위가 폭발한 1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냥 또 생각보다 공격하는 겁니까? 일단 뭐, 문을 열고 우리가 기습 라운드가 주어지면은 해보겠죠. 뭐 대화의 여지 이런 거 없고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걔네잖아요. 두목만 처리하면 다 알아서 항복할 거라고 말하죠, 일단. 아니요, 일단 기습으로 들어가서 어버버버가 될 때, 우린 지나갈 거다라고 선포하고 지나가면 돼. 아니면은 그냥 보스만 쳐 죽이고 가면 되잖아. 제일 강해 네. 보이는 놈 때리면 되잖아. 보스만 죽이면 괜히 피 더 보지 말자고 말하죠, 일단. 일단 문을 열어봐야 알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는. 삼국지처럼요. 적장을 그래. 물리쳤다. 예, 그렇죠. 원래 이런 거는 보스만 제거하면은 핫바리 드러나서 이제 쫄기 때문에. 일단 그- 들어가 보죠. 문 열어주세요, 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두구만. 수고하셨습니다. 전투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투가 1시간 가까이 돼요? 아쉽다. 예, 전투가 어려운 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 미니언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니언은 아무 문제도 안 돼, 우리한테. 미니언은 그냥 그거라서. 미니언일 뿐이고. 아니, 마스터가 보기에 이거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으세요? 네. 꽤 어렵구나. 아무래도 우리가 봉인되어 있던 뭐 그런 것도 끼어나고 그러는가 봐요. 자, 그럼 오늘 플레이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강평하죠? 강평 네? 하기 전에 아쉽다. 이제 플레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야기 정리하고 하는 거. 저희도 이제 강평이라거든요. 아, 피드백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죠? 피드백이라면은 너무 이제 셔가고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뭐가 문제 있으시 뭐. 네, 정해 주십시오. 뭘요? 봤지요? 아, 봤지. 너희들 왜 파지를 보는지 마스터 설명 좀. 알고 계십니다. 글을 보셨어요. 그래요? 오케이. 저는 저한테 주고 싶어요. 저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계단을 걸어 올라가느라? 예. 그래서 저는 자축 카드 갑니다. 저는 신입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고르겠습니다. 다른 분부터 들어보죠. 그냥 레이크 할게요. 레이크 네. 이때까지 꾸준하게 활약했는데, 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선택된 활약상이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납득될만 하네요. 나도 납득돼버렸다. 그래서 저도 레이크 줄게. 예. 아니, 이때까지 저도. 되게 꾸준하게 활약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뭔가 다른 거에 묻혀서 그렇지. 저는 그래. 오늘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별로. 레이크님이. 야, 그럼 레이크 5인하고 훌륭하군요 몰아주십시다. 그래. 칭찬 카드. 와, 칭찬 카드 받는다. 저도 그냥 저도 줄게요, 그럼. 그다음에 그래요? 점수 카드 받았네요. 자추충. 다추충이다, 다추충이야. 자추충.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일단은 오늘은 좀 전투가 좀 늘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신입분이 오셔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좀 저도 그렇고 플레이어 뭐 일단 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플레이어 분들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사실은 오늘도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늑대님한테 좀 화가 났었어요. 이번에도 저거 소리 때문에요, 마이크? 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오늘 이제 신입분이 오셔가지고 플레이로 참여하시고 이러는데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오늘 플레이가 좀 신입분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또 이분이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좀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립분인 제일 일찍 오셨거든요 오늘. 근데 본인은 한 10분 늦게 오셨죠. 8시 오셨는데? 네? 아니, 게임 플레이를 8시 10분 넘게 시작했잖아요. 8시 오셨어요. 담배 8시 피러 오셨잖아요. 8시 안 오셨었잖아요. 아니요, 상관있어요. 8시 오시는데 마스터 담배 피러 마이크가 안 됐던 거 아니신가요? 네, 마이크 세팅하신다 시간이 좀 잡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죠 본인이. 아, 예. 플레이 오셔가지고 바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물론 저는 온지도 몰랐어요. 8시 제가 한 1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약간 좀 화가 좀 나 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마이크가 상태가 꼬이면서 뭐 플레이도 도중에 저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시고 뭐 채팅으로 치시고 이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아 이분이 또 이러시는구나. 제가 몇 번의 주의를 드렸는데 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마스터. 네네. 그, 마이크 문제에 관련돼서는 제가 분명히 실수한 거 맞고, 제가 준비가 미흡한 게 맞는데, 네네. 마스터 저랑,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카톡으로 제가 이것 때문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떻다는 것도 네, 말씀드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 감정적인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으니까. 그쵸. 저도 왜냐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니까 저 자신도 이런 게 너무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주에는 완전히 해결될 거잖아요. 이제 새 그쵸. 헤드셋 오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화가 났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그래서 저도 늑대님한테 사과드리고 늑대님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쌓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조우를 이게 참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아크바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제 잘못도 있어요. 제가 근접만 넣었으니까. 그런데 머프리스트가 원거리 공격을 하려면요 1위 파워로 임플란트를 클레릭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거면은 제가 머프리스트를 안 했겠죠? 저처럼 비행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행 물건이 봤는데 저도 진짜 브레이크가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발 그냥 쪽에는 비행적으로 인카운터로 비행을 주는 그런 능력은 없네요. 그쵸. 그렇게 좋은 거는 지금 레벨 나올 건 아니니까. 저는 그거 문제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함정을 보고도 해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템들을 최대한 해제하는 쪽으로 구하긴 했는데 이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팀에 치벌이 찍은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면야 그 좀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우스룰로 어느 캐릭터 한 명한테 좀 더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띠버리를 좀 더 높이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크나 제가 10월에를 굴릴 경우에는 그 훈련번 고정치 빼고는 낮구나 그래도. 레이크는 얼마예요? 네, 그것도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근데 10점 정도면은 10월 저는 솔직히 방금 그 함정을 해제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긴 했었어요. 예, 저는 이런 함정은 애초에 해제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두뇌가 그쪽으로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발동한 함정을 해제한다는 발상까지는 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아마 아니,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이 전투 조우와 함정이 같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는 쉽지는 않긴 했을 거예요. 해제 행동 자체가. 차라리 거기서 그냥 전투를 끝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함정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함정만 방금 전에 함정은 해제는 안 했지만 잘 회피하셨잖아요. 그렇죠. 불타는 방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그런 방법은 생각 못했는데 역시 의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 같고 그래서 뭐 의식을 좀 더 잘 활용하시면서 해결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투 도중에 그런 거는 의식을 치르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투 도중에는 전투와 함정이 연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애초에 아까 전투에서 그 방식이 통했던 거는 난이도가 쉬워서였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만 어려웠으면 어차피 전열로 그렇게 탱커나 딜러 라인이 앞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딜러 아닌데요. 저 솔직히 말해서 리가요. 크라산드 살리려고 달려 들어간 거였죠. 크라산드가 도진을 할 거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굳이 라인을 구축하지 않아도 이길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오늘 전투만 봐도 제가 지금 사이언으로서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갖췄으면 전투 난이도가 거기에서 추가로 진짜 대폭 떨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전열 부분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전투하기 전에 몬스터 체크를 통해서 쟤네가 어떤 형태로 싸우니까 전장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라를 가지고 있고 네, 하피가 지속 피해를 계속 주면서 체크 없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는 이제 전장에 대한 오브젝트였죠. 계단이 그런 식으로 갈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 상태에서 거북이처럼 진영을 짜고 있었어도 근데 네.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 처음 네, 있었으면 없었어요. 오히려 전투가 더 지루했을 거예요. 특별히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보고 들어와 이러면 그러면은 그렇죠. 마스터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공간에서 딜을 하는 선택을 해버리니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전투가 훨씬 더 지루해지고 결국 레이크님하고 스펜서님만 딜을 넣고 나머지 3명은 앞에서 탱커 라인에서는 그런 전투가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 오버워치를 다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우로 치면 라인을 앞에서부터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독자 행동을 해도 클리어가 가능한 난이도였다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독자 활동은 클리어를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크라산드에게 힐을 두 번 먹인 거였으니까. 주긴 했지만 그 주기 전까지 혼자서 4명에 가까운 적을 피를 거의 다 빼버렸잖아요. 뭐 크리티컬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 두 번이 네. 컸죠. 인팟의 활약으로 이겼다는 건가? 그건 그런 아니야. 타입은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거리 공격이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함정 해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함정 해체. 너무 힘들게 가셨기 때문에. 수거리가 그거는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저희 내가 입장에서는 함정 해체 말고는 솔직히 저는 수정치가 0이라서 여기 파티 처음 봤을 때 보고서 굉장히 위화감을 느꼈던 게 솔직히 던전 안에 그리핀의 존재를 보고 좀 위화감 느꼈었고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왜냐하면 던전 안에 있는 무수한 함정의 그리핀 존재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한 70% 이상은 무력화시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행이 가능하면 대부분의 네. 물리적인 함정은 무력화되겠죠. 거의 한 70%는 무력화가 되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서. 네? 왜냐면 그때 사자마자 바로 거의 전투 한 번인가 있고 여기 들어오게 맞아요. 되고 고민했거든요. 그때 이걸 음.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아까워서 근데 솔직히 비행을 할 수 있는 탄승무 자체가 너무 효율적이에요. 저도 이제 마법 아이템을 좀 살펴보긴 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상시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초월적이게 좋아요. 이동력이 애초에 11한 것 자체가 남들 2번 행동 2개 해가지고 뛸 정도는 한 번에 뛴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형을 다 거의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21,000골드가 있는데 그걸로 살 수 있는 마법 아이템들은 다 데일리 파워예요. 텔레포트라든가 비행기. 와이번 사면 되겠다. 21,000골드. 들어오면서 좀 짜지긴 했죠. 아이템들이 효과가 데일리 같은 게 생겨버리면서 좀 많이 짜지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아 맞다. 그리고 이제 가고일은 좀 솔직히 좀 너무 오버하게 좋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 아니요, 정도가 그게 사실 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저희들은 이제 밀 수 있는 지형이긴 한데 가고일이 이제 마스터가 마음을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이 가능해요. 첫 라운드 때 굳었다가 다음 라운드 때 풀어가지고 비행 도격을 해가지고 한 놈 찍으면은 데미지 플러스 20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찍고 다음 라운드 때 이제 좀 버티다가 다시 석사하고 다음 라운드 떠가지고 또 이동하고 치고 이런 식으로 완벽한 택틱을 짤 수 있는 몬스터라는 점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게 사용하는데 스탠다드고 풀면은 그냥 푸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턴이? 푸는 거 마이너라서. 아니요, 푸는 게 마이너예요. 저도 솔직히 딴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푸는 거 마이너가 문제가 되는 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택틱이 너무 완벽해서. 그리고 그 돌로 변하는 게 스탠다드 에디 파워였죠. 네, 에티리어. 근데 어쨌든 한 턴, 그러니까 한 턴을 쉬면서 한 턴 때리고 이런 식인데, 그런데 데미지가 21로 뻥튀기 플러스 20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가진다는 건. 좀 제작진 설계 미스 같긴 해요. 데미지 20 버프가 굳이 필요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라 컴페디움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거 제가 MM에서, 그러니까 몬스터 매뉴얼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뭐 데미지 보정치는 없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저도 데미지 부정 개수가 왜 들어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그게 네, 왜 이게 제가 이제 문제를 삼냐면은, 이제 뭐 마스터 저희들 이야기 들어서 이제 또 가보야 되진 않겠지만은 이게 저희들이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계산 미스인 거 아닐까요? 그거. 예를 들면은 한 턴에 석화를 해가지고 다음 턴에 공격을 하면 결국에는 2라운드 동안에 한 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정치 플러스 20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2라운드에 한 번이긴 한데 데미지 면역 25에다 5% 회복이 붙어 있으니까 한 턴은 솔직히 그냥 버는 거니까. 저는 그 뭐지? 물론 이제 그 석화돼 있고 그거 이제 지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저희들이 가고일에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전투였으면은 그러면 석화는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니, 비행 돌격이 있으니까.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석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데미지 저거 모든 데미지 저항이라서 아니요, 떨어뜨려도 그러니까 뭐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거는 그거 마스터가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전투 체계에 있었던 건가요? 모든 데미지 저항이니까 딱히 죽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푸시했을 때 한 놈은 밀려나니까 떨어져서 깨졌다고 마스터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냥 제가 했어요. 아 체계는 그런 거 없었구나. 네. 확실히 저였어도 공략 방법을 그러게 떨어뜨린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상당히 말되는 밸런스였던 것도 같아요. 저도 그게 파이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원래 밀려고 얼린 다음에 푸시하면 네네. 일정 이상 데미지를 주면 그때 떨어뜨려서 2마리 죽였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푸시라는 게 힘든 게 힘 체크가 될 만한 캐릭터가 보통 근접인데 근접 캐릭터들이 지금 솔직히 저도 그리폰 아니었으면 저까지 못 갔을 거고 힘 체크해가지고 저걸 밀 수 있는 캐릭터 저밖에 없어요. 뭐 제가 가능하긴 하니까 아, 그냥 파워로 여기가 컨트롤러가 없어서 그 부재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아크산이 밀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파워로 밀긴 한 거니까. 네. 그렇게 밀어서 떨어뜨렸을 때 뭐 깨진다 이런 거면은 얼추 밸런스 맞는 그 것 같은데. 밑에 아예 바닥도 빛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반드시 떨어져서 없앨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여튼 이게 그렇다고 시나리오- 치더라도 Y번이 그냥 이 맵 구조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설계 밉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 그 맵이라서 그렇게 했던 이 맵에서는 재밌는 구도였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은 전투가 좋습니까? 네? 전투가 전 좋아요? 좋은 거. 네. 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시나리오 번역하면서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외국 포럼 사이트에서의 어떤 평가가 보면 이 D&D 4파는 전투가 많아서 문제인데 특히 이 시나리오는 그게 너무 심화돼 있어서 문제다. 지금도 보면은 방 하나 올 때만 무조건 싸우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마스터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는데 도발을 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보고 왜 차분인자를 새기라는 거야. 뭐야. 저쪽에서 지금 우리를 함정방어로 떠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니 그 이전에 협상도 많았잖아. 협상할 거. 근데 여러분들 항상 패턴이 똑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나가게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함정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말고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던전의 난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보면 리저드맨하고도 협상했었잖아요. 그 전투하러 지나갔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라미아는 이미 우리한테 예, 라미아는 이미 적색 정보였고, 라미아하고는 협상의 여지가 하나도 없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이점을 주던 간에 얘는 이미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빤히 보여주는데 우리가 몇 번을 갖다 뒤통수를 맞았는데 라미아하고 협상을 해요. 그 만약에 라미아가 그 몸을 갖다 차지했어가지고 더 강해지면은 우리한테 알겠습니다. 너희도 이제 알겠습니다. 필요 없어 하면은 근데 뭐. 전 마스터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정말 거의 다 전투적으로 흘러가지고. 근데 이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파이조 거 시나리오 2편 진행해 봤는데 초반부 시나리오는 그게 확실히 있었거든요. 영웅들, 그러니까 일행을 영웅들이라고 할게요. 영웅들한테 왜 우리가 그 던전에 가서 왜 여기 있는 상대들과 싸워야 되는지 당위성을 그 전에 계속 마련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놈하고는 싸워야 되고 어떤 놈하고는 안 싸워도 되고 어떤 목적 때문에 누구와는 협력할 수 있고 이게 있는데 던전이란 공간에서 만나는 상대들은 솔직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맞아. 다 적인 것 같고. 예, 저희가 얘들한테 대해서 사전 정보를 얻을 방법도 없고 방법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건 이미 닥친 다음에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교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던전 알겠어요. 크루이란 바시 자체가 전투를 강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얘네를 네.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전투의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3주 정도는 저는 좀 불만을 많이 표출했었죠, 마스터에. 그거는 근접에 어쩔 수 대한 없다고 안티 카운터라서. 그런데 이거는 마스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 북 제작자를 죽여요. 너무 힘들게 근데 마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피라미드 진입하게 되는 사회적 조우라든가 협상 같은 거 여지가 많았고 그걸로 많이 마스터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많이 비틀고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움직였어요. 단지 우리가 던전으로 들어온 순간부터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대상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거의 한 포탈 하나 타고 들어갈 때마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전투 일변도 시나리오 진행되는. 근데 아이 그게 마스터 아니라면 괜찮아요. 제 거 스킬창을 보세요. 무슨 사회적 조우예요. 아크로바틱 애슬리틱 포셉션인데 그냥 아우자이지. 저 죽이려고 있는 거지. 저도 재밌어요. 아, 맞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떠올랐어요, 드디어. 전투조보다 스킬 챌린지를 한번 좀 도입해보세요. 스킬 챌린지는 그냥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스킬 챌린지만으로 구성되는 구성도. 아, 그거 저는 뭔지 아는데 전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묘사라든가 이런 이제 몽타주 기법 같은 거는 쓰면 괜찮은데 조금 저희 마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것에 좀 집착하는 걸 좀 느끼셨죠? 아니 근데 그거는 마스터가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 맵도 우리 맵토를 보면 알지만 이거
그 까디지보 보시면은 정말로 빡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시나리오 전체가 다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작업한 거를 마스터 입장에서는 제가 마스터라도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야기, 저기에 있는 이야기 다 말해주고 싶고 한데, 문제는 그 PC들은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일단 죽이고 보자 이러면 다 죽인다고 지금. 다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는 방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상상하면 되는 건데 이제 마스터는 이제 불 피드를 깔아야 되는 거야. 그 불 아이콘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건 마스터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체되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약간 느꼈던 거는, 전투 중에서 저 아까 이거 설명할 게 있는데, 이게 저 웹툴 접속 처음이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이지를 하는 게, 이게 이동이 안 됐어요. 하다가 막 중간에 이제 지가 알아서 마우스가 드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동이 안 돼. 아까 좀 버벅거렸는데,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웹툴이 좀 미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쓴소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플레이어분들에게도 그렇고 마스터에게도 좀 쓴소리일 수 있는데, 전투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는 전투가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한 4라운드, 5라운드도 안 됐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 전투부터 좀 그랬는데, 묘사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리노는 뭐 이렇게 막 떼고 그런다든가 그런 식으로 묘사를 이제 후반에는 했는데 초반에는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제 게임 지킹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실패하거나 한 걸 갖다가 좀 묘사를 하니까 제 자신이 좀 더 이제 집중력이 되고 했는데, 다른 부스도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약간 하우스룰로 그런 거 만드는 게 어떻나요? 약간 묘사권이라 그래야 되나? 공격이 명중히 하면은 묘사권은, 그러니까 PC가 갖고, 빗 맞으면은 그 묘사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스터는 이제 조작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묘사에 신경을 못 쓰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조작할 게 너무 많아. HB 빼고, 그 다음에 그 디버프 넣어야 되고. 아까 하피 5점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받고 있었어. 하여튼 여러분들에겐 좀 쓴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스펜서 같은, 오늘 이제 처음 참가하셨던 이제 스펜서 님 같은 경우에는 뭐 명중하면은 뭐 그리고 공격하기 전에 그런 드립 같은 거는 굉장히 즐겁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공격하기 전에 아니야 뭐 대머리가 시켰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드립이 그런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분들도 꼭 그렇게 자세하게 이제 공격을 묘사할 필요는 없이 오늘 스펜서가 했던 이제 드립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조금씩 이제 한 10초라도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괜찮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크자님하고 레이크는 묘사를 하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압박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볍게, 리노도 억수로 이제 개드립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볍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늑대님도 너무 이제 택티컬하게 전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라도 좀 묘사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긴 해요. 저도 묘사 평소에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저 공격이 너무 제 거가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거는 화요일 쏜다 하면은 이번에는 뭐 맞는 부위를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네. 저는 레이크 오늘 캐릭터 성을 보니까 좀 되게 짓궂게 농담하면서 이리 와 언니가 쏴줄게 막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던데. 오늘 묘사해주신 거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리 와 쏴줄게. 저도 좀 느끼는 게 제가 묘사 같은 거 참 잘 안 해가지고 듣고. 전투 중에는 모르겠는데 레이크의 평소 캐릭터는 되게 웃기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요? 털털한 여자 캐릭터 그런 부분이랑.
예, 평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동하면서라던가 뭐 그럴 때는 묘사 좀 하는데 전투할 때 제가 좀 미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네. 솔직히 그게 활이라는 무기의 특성상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냉기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맞아서 터진다거나 뭐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은 생각해 보면은 네, 좀 네. 열심히 해볼게요. 장황한 묘사는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면 장황한 묘사를 원하는 건 할 때, 쇼핑할 때, 화살 종류를 여러 개 사보세요. 블런트 아. 화살이든가, 아, 활이 서리궁에서 활이. 화살 종류 여러 개 사보시면 화살 되게 재밌거든요. 이 화살통 얘기라서. 그러니까 화살을 따로 여러 개 사세요. 아까 밀리는 것도 블런트 화살 같은 거 썼으면 충분히 밀리는 거리니까, 밀어내는 그러니까. 화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크자님은 좀 더 묘사가 늘어서 아크자님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은 예전에 정말- 제가 1화를 들어보니까 1화랑은 거의 다른 분이 되시더라고요. 이라인은 아무것도 안 하죠. 네, 말씀하세요, 가수민님.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전투에 오늘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쓰레기 같은 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투 조 난이도 재미라든지 난이도는 어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레이노 이제는 재미는 없었지만 다른 분들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어요. 나름 그러니까 그 스포트라이트를 가서 강제로 땡겨온 것도 있긴 했지만 그 계산 미스였던 부분은 그 스펜서가 터지면서 저 범위로 나를 삼킬 줄은 몰랐죠. 범위 저는 알고 던졌어요. 그거랑 마지막에 가구일의 크리티컬은 예상 못했지만 이번 턴에 세컨드 있으면 사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네, 그거 빨간 더 재밌었어요. 다른 분들 전 오늘 전투 솔직히 제가 스킬을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MVP 먹었을 거예요. 뭐 재미로는 어땠어요? 재미는 마스터가 추가로 더 만드실 수 있겠지만 여기 자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별로였다. 이건 마스터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지 그 반영을 하고 고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전 아니, 단순 솔직히 던전 크를 말씀하세요. 솔직히 피라미드에 들어오고 나서 이게 보면은요 집요하게 근접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첫 번째 전투도 10피트 위에 있어서 일반 공격을 안 닿는 그런 구덩이 속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억나는 거는 애들이 물속에 있어가지고 네, 물속에서 창 던졌죠. 그러면서 근접은 어떻게 할 방법은 도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도 위치에 따라서 아마 회전하는 거는 뭐 근접해서 때릴 수 있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냉기도 강제 슬로우를 계속 주잖아요. 이동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만든 전투들만 있긴 했었어요. 이거는 시나리오 보고 탓을 해야죠. 몹들의 레벨 같은 건 별로 버겁진 않았다고 생각하셨어요? 몬스터가 예. 세다기보다는 뭐 던전 설계가 그냥 자체가 좀 짜증이 났다. 몬스터는 별로 안 저는 세다. 그래서 다시 주장합니다. 뗀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울이라든가 터졌을 때 이제 최후의 애경 넣는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커스텀 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그 시나리오 부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제가 전 짠 조예요. 라미아 조니까. 다시 그거하고- 주장합니다. 띠버리를 살립시다. 함정을 해체하면서 합시다 좀. 그러면 지금 전투 난이도는 별로 그렇게 높다라고 느낌 안 받는다라는 거죠? 네, 가고를 지형이 빼고. 네. 가고는 좀 셌어요. 근데 캠페인북에서 어떤 조를 짤 때는 그 지형도 포함해서 짜는 거잖아요. 조 난이도를. 보통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 확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우선 것만 봐도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은 거의 그냥 계속 열심히 맞고 있는 상황일 건데 우선권이 괜찮게 갔죠. 제 입장에서는 잘 모아가지고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 아닐까요? 나는 또 꼴찌였네.
진짜. 근데 조금은 더 근데 올려도 되겠군요. 예, 몸 난이도는 올리고 지형은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주세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띠벌이 띠버리를 묻다. 한동안 미뤄야겠다. 열심히 아, 써보겠다. 그리고 4판은 이런 시버리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액션을 소모하잖아요. 함정 해제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좀 이렇게 합시다. 것 같아요. 전투 도중에 제가 해제 수단이 없으면은 DC를 정하고 그냥 거기 상황에 맞게 제가 내놓기라도 할 테니까. 어떤 스킬 챌린지 같은 거를요? 아니요, 스킬 챌린지는 아니더라도 행동을 소모합시다. 이건 어때요? 보통 같이 가지 않아요? 행동을 소모해서 스킬 챌린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전투 도중에 라든지 전투 도중에 함정이 복합되어 있고 그걸 함정 파이법을 알고 싶으면 뭐 어떤 생각, 제가 뭐 무슨 체크를 하세요, 무슨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마인 액션 쓰는 걸로 하죠. 발견도 해제도 많이 들어.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마이너로. 머리로 생각하는, 뭐 살펴본다거나 머리로 생각해서 깨우친다거나 전투 도중에 이런 행동을 할 때도 마인 액션 약간 쓰자는 거죠. 스파 체크 이런 것처럼 그거 같은 개념이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다 무조건 파이법이 없더라도 만들게요. 그리고 추가로 파해법도 각자 캐릭터마다 스킬이 틀리잖아요. 저희는 띠버리가 없으니까 띠버리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근력 체크도 그냥 있지 않나요? 운동 체크 같은 것도? 우리 체크 다 되고 그런 스킬 걸로 파해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이 RP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빠지는 함정이면 되게 말도 안 되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말도 안 되게 빠지기 전에 다른 발로 이걸 짚고 다른 발로 이걸 짚어서 빠져나갑니다 이런다든가. 네, 운동 체크로. 예. 그냥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별할게요. 그리고 시벌이 없어도 되는 걸로 할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시벌이가 중요한 부분 아닌데 이게. 네, 이렇게 하세요. 그 뭐지? 그 지금 사이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벌이- 함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함정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 함정들이 이동 자체를 제한한 함정들이었어요. 이번 전투도. 뭐 여튼 그 그렇게- 경우에는 파해법을 준비하자는 거죠. 이동 자체를 제압할 때. 그걸 아예 빼버리는 건 솔직히 아니요, 던져 그러니까 마스터가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함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정이 터졌을 때 뭐 그런 이제 데미지를 주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동 자체를 억제시켜가지고 아예 행동, 그러니까 그 라운드를 늘리는 듯한 그런 거? 사실 그럴 거면은 몬스터를 더 내서 때려잡는 재미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든 해체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단순 데미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따로 이제 뭐 전투 분리를 주는 그런 함정이었으면 그 정도로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계단 자체가 움직인데다가 거기에다 이동까지 제한하는 함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좀 화가 났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함정 경우에만 파해법을 따로 추가하는 걸로 하죠. 계단행 같은 함정. 저는 이런 이제 계단 함정을 아예 이동을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빼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계단이 이미 험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리노 같은 경우에는 V에서 리플렉스 저항이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함정을 못 피하죠. 네, 높은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를 피할 수가 없는데, 같은 중갑이라 가지고 뭐든 이동 쪽에 걸리면은 페널티가 되게 큰 편인데다가, 저게 예를 들면은 계단이 3개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뭐 일정 포인트에만 이렇게 함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퍼센트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를 피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다 험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리플러스 체크를 해가지고 발동을 하면은 리노 같은 경우는 걸릴 수밖에 없죠. 저건 100%. 보정치가 낮았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보정치를 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을 기회 자체를 좀 줄여버리든가, 아니면은 함 자체에 예를 들면은
어떤 행동을 소모하면은 함정에서 그냥 나온 형태로 간략으로 예를 들어 발목에 계단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서 뭐 이렇게 어떤 걸려 있어가지고 걸려서 이동 못한 함정이면은 뭐 이동 행동 한 번 더 소모해가지고 해제하면은 자유롭게 이동 가능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함정 자체가 사라지는 거는 조금 그 자체의 씬을 구성한 게 다 망가지니까 그럴 순 없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뭐가 문제를 삼았냐면은 보면 첫 번째 함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 계단이 험지가 아니었으면은 그죠?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단은 험지인데다가 험지면은 저는 두 칸밖에 이동 못해요. 이동력이 그죠. 오라서. 그러면은 두 칸 이동하는데 함정이 발동되면 넘어져요 무조건. 이동 불가 걸리거나 예, 그리고 두 번째 계단 이동 불가였죠. 저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뭐랄까 라운드를 기계 잡아먹는 형태의 그런 함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저도 듣다 보니까 약간 동의가 되네요, 확실히. 그냥 그 함정이 라운드를 늘리는 거 이상의 무슨 역할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애들이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토템이나 에로우 타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부셔야 되는 거였으면 거기를 늦게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어차피 솔직히 막말을 하면 거기로 가봤자 애들이 날아서 빠져버릴 진짜 닥쳤던 개되는 함정이잖아요. 이 함정이 하긴. 조우 구성의 목적은 이었던 것 같아요. 방 안에서 계속 못 움직이게 하고 턴을 벌면서 아우라로 조진다. 아우라도 있고 애초에 지금 가월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이바이 어택이라서 이동하면서 때리고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걔네들은 그 이동 이 바닥에 이제 장판에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딜을 가하고 대신에 걔네가 센 편은 아니었어요 걔네들이. 근데 이제 석화 깨지면 그때 이제 강하긴 한데 근데 그게 그 가고일 석화 데미지 그러니까 데미지 플러스 20 부분은 원래 MM에는 없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원래 피라미드 저거 캠페인북에도 그게 없을 거예요. 캠페인북에 있습니다. 캠페인북에 있는 저 가골 스테이투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도 있는데 캠페인북에도 있다고요. 뭐 여튼 그 과거의 밸런싱은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몬스터가-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몬스터가- 얘기인 것 같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몬스터가 어려워서 라운드를 잡아먹는 거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몬스터 그런데 이제 이동 행동을 억제한다던가 아니면 기절을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라운드를 보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게 뭐 있을까요?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뭐 전투는 최근 들어서 아닙니다.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들 수고하셨고 오늘 그 일단 아니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니요, 다른 아니요. 분들이 뭐 레이크님 하시죠. 네네. 아니요, 저 아까 해서. 그 묘사 좀 저런 거는 좀 예전부터 좀 반성하고 있었는데, 좀 아니, 열심히. 반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해야지 좀 재밌는데, 제가 맨날 아니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넘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하고 있어요.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 마스터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오늘 전투 그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뭔가 적응도 벌써 잘 되신 것 같고 해가지고 이 경험자가 좀 다르죠? 네네 완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완전 이게 아예 처음인 플레이어라 가지고 그 숙련자 분들이 오시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가소민님. 네, 저도 오늘 저거 하면서 전투하면서 이동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 했거든요.
시프트. 그때 저나 리노님이나 중과 페널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야 뭐 없애는 게 맞지만 일단 그거야 뭐 시나리오 북이 원래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아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고 고쳐야죠. 제가 시나리오 보기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와서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뭐, 그건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좀 전투를 하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토템처럼 예. 토템처럼 옆에 스펜서랑 레이크를 못 가게 막는 그런 토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오늘 그쪽에서 원하는 공략은 그거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잡으라고 만든 조우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걸. 지나가라고요? 네, 그냥 따라. 다들 뭉쳐가지고 지나가라고 만든 조우인 것 같아요, 저게 사실. 근데 그게 쉽나요? 저게 그 들어가는 캐릭터마다 계속 함정이 발동하면은 다 이동 불가 잡혀 있을 그러니까요. 건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다시 말을 하게 되죠, 띠버리. 아니 보통 근데 함정은 시벌 체크 한 번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D&D 설치 까놓고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북의 함정들은 대부분 되게 그 해제 방법이 까다로워요. 네, 그러니까 아마 3번 이상 아니면은 복합 챌린지로 가가지고. 네, 복합 챌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킬 챌린지가 나오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거 싫어합니다. 근데 아니 스킬 그게 챌린지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게임을 더 지루하게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우리는 지금 되게 불균형해요. 스펜서 본인 오기 전까지는 인텔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함정이라고 다 알고 있으면 체크가 안 돼서 그냥 들어가서 몸으로 때워야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시바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부족하긴 하죠. 부족하긴 하고. 그나마 레이크님이나 네, 그나마 시바리 체크 크라상드가 하는 일반 부족. 체크라는 거예요. 그게 시바리 체크가 만약에 함정을 중간에 전투 중에 해제를 하려 그러면은 레이크가 됐든 제가 됐든 간에 거기에 매달려서 일반 행동을 써야 되는데 과연 그게 빠를까요? 아니면 전투를 하는 게 빠를까요? 레이크랑 크라상드가 딜러인데 딜러가 함성 체크하고 있으면 리노랑 저는 맞는 그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권장이 아니지? 포스는 원래 모든 역할군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룰북을 만들어요. 보면 되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 구성이 안 그랬던 거니까 그것 때문에 조우가 험난해진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아주 수고하셨고, 오늘 그래도 제 느낌이 좋은 게 오늘 느낌을 받은 게 우리 그 스펜서님은 절대 런하지 않을 분이란 걸 제가 오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야. 뭐 하지 않을 사람이요? 런하지 아, 않을 분. 탈주 닌자. 네, 그래서 팀이 무난하게 잘 운영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들 플레이에 준비 좀 잘해주시고, 제가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뭐 이런 말하면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플레이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 여러분들도- 부끄럽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한 적은 없었죠. 뭐 여튼 예, 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 8시 정각에 플레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한 7시 30분쯤에 들어와서 마스터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일이 아니, 좀 뭐, 바빠서 8시에 그래서 딱 플레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요즘에 일찍 들어와서 마스터 이야기 못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아, 네. 이게 그러면- 좀 그런 게요. 제가 7시 넘어서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밥을 같이 먹으니까 좀 늦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차하면 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시간을 20분 늦추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모집 시간을 8시 반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또 8시 반까지 또 안 오실 거예요. 아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정당한 비난의 사유가 생기는 네.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좀 더 조우가 이제 다음에 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이제 조우가 함정 위주의 조우는 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테마 위주의 조를 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미니언은 이제 좀 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네, 그렇게만 알려드리고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다들 네. 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